변수들 역시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이슈도 있겠고 또 일본 증시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을 준비하셨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13년 내 최대 폭으로 빠지면서 일본 증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3%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특히나 5%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최근에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 이제 일본 증시 움직임을 보다 보면 마침 개별 종목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등락이 심하죠. 지난 이제 5월 23일 날 장중 10% 가까운 급등락, 그때 이제 종가 기준으로 7%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5% 이상 폭락 마감하면서 지난 23일 장중 최고치 대비 일주일 동안 14%가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61선이 위치한 13,313선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1선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일본 증시가 지난주 23일 대량 거래 이후 21선은 이제 하향 이탈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일본 아베노믹스의 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 등 수출주 위주로 낙폭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보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답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연초 대비 50%가 넘게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한다면 연초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2013포인트였으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약 5개월 동안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서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지금 조정받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도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일본 증시 급등락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를 좀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이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수입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시위가 일어나고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을 겪은 일본으로서는 엔저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일본 기업과 많은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는 우호적일 수 있고요. 그동안 일본으로 과도하게 몰렸던 글로벌 자금도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증시로 유턴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관련한 사항들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 준비를 하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앞서 제가 수급을 보면서도 짚어드렸는데 어제와 그저께 이 거래를 합쳐서 무려 6천억 원 이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0억 원대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기조 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 시장을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에도 좀 변화 주신 보여지는데요. 연초 이후에 이제 매도만 하던 이제 외국인이 5월달 들어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누적 기준 6,5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순매수 유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는 상황은 좀 지나간 것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물 선물 만기 이후 누적 기준으로 최대 27,000계약까지 매도세를 늘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7,000계약 이내로 매도 포지션을 급감시켰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내내 뱅가드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을 좀 꼬이게 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남은 9조 원가량 물량 중에서 남은 게 이제 2조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량 정리 예정일이 7월 3일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좀 안 남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계 자금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본의 시장의 조정권에 진입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적 개선이라든지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많이 급등한 이후에 최근 조정권에 들었으니까 차익 실현 자금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는 단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세 진정은 뭐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뭐 신흥 증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인도라든지 뭐 대만,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등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일시적일 가능성보다는 좀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에 의한 코스피 전고점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6월 증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역시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6월이라고 간략하게 해주셨네요. 6월 증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6월 증시는 외국인이 이렇게 귀환을 함에 따라서 전고점 돌파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5월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뭐 5월은 이제 매년 그 하락하는 확률이 많았다. 그래서 뭐 5월 위기설을 주장하는 그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전히 이제 북한의 리스크라든지 뭐 엔저 현상 등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어서 역시나 힘든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5월 중에 20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2000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5월 마지막을 이제 오늘 하루 앞두고 이제 현재 2000선에 도달하면서 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요. 6월장은 그 작년에 고점 구간이었던 2050% 선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제는 2000포인트가 그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되는 그런 그 새로운 강세장 진입의 그 전환점이 되는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뭐 일본의 엔저 정책의 그 전개 상황이라든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뭐 등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그런 글로벌 변수들이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대비 분명히 그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컴백하면서 이제는 이제 빠이빠이 코리아가 아닌 바이 코리아로 예, 바이 되면서 코리아. 예, 그래서 시장은 어쩌면 예상보다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관심 영역에 넣어둘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올해 연초 이후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던 업종이 자동차와 부품, 뭐 전기, 전자, 조선, 기계, 화학 업종 등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가장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바로 이 자동차와 부품, 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들 업종에 대해서 계속 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타자로 뭐 조선이라든지 은행, 화학 업종들도 지금 좀 일러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 그 수단매 쪽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뭐 LED 업종 중에서 금호전기와 서울반도체 역시 관심권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화학업종 중에서는 LG화학과 OCI, 효성,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는 신한지주와 대우증권, 네. 뭐 자동차 부품주로 현대모비스 등을 관심권에 두고 있고요. 6월 시장도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뭐 최근 급등한 종목보다는 낙폭이 큰 업종 대표주 내지는 이등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도 좋던데요. 6월에는 정말 이런 종목들이 확 올라주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